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통계를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바로 투데이라고도 하고, 이게 방문자 수예요. 그래서 누적된 그 방문자 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누적된 방문자 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조금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되게 잘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는 블로그를 좀 오래 했거나,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웃 같은 경우, 주제 같은 경우 여기 밑에 나오고요. 이게 블로그 이름이고 이게 닉네임인 건 아실 거예요. 자, 이웃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통계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가 꺾인 그래프 같은 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만 이게 조금 보실 수가 있고 PC 버전에서는 요거를 조금 보실 수 없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상단 우측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하루하루 수익이라던가 그런 리워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어서 애드포스트 사이트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수익을 좀 하루하루 전날, 그러니까 보통 애드포스트 수익은 오전 한 10시, 11시 이후에 업데이트가 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봤을 땐 떴을 때도 있고 안 떴을 때도 있어서 저는 보통 10시 이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하루하루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을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랑은 일단 오늘 통계의 전반적인 것에서 조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왜 봐야 되냐면, 내가 어제 쓴 글이 과연 내가 노린 키워드, 제목에 넣은 키워드, 결국 노린 그 단어로 잘 유입이 되고 있는지, 검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 검색이 되고 있는지, 내가 노린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나 다른 걸로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럼 내가 어떻게 했길래 다른 걸로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로 다른 걸로 들어온다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여러분 잘 하신 건데, 내가 노린 게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내가 너무 대형을 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문서수나 조회수가 적은 그런 키워드, 사람들이 많이 안 노리는 걸 좀 더 써봐야겠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노린 키워드가 안 나온다 했으면 내가 조금 키워드 실수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쓴 글이 내가 생각한 키워드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몇십만 블로거들과 그 다음에 1등 뭐 블로거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처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발전하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고, 고로 내가 어제 쓴 글이 잘 뜨고 있는지, 안 떴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셔야지, 통계를 보시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속상해 하시면 이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방문자 수가 적어도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은 그대로 협찬이 잘 들어오고, 내가 방문자 수 말고 또는 뭐 어떤 사진 말고도 글 같은 경우를 좀 잘 쓴다 라던가 열심히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상위 노출이 좀 되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글을 쓰시다 보면 책이면 책, 리뷰면 리뷰, 육아용품이면 육아용품, 그쪽에서도 체험단이나 원고료나 여러 가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정하고 킵고잉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신경을 곤두서실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 여기서 그럼 뭘 봐야 되냐? 일단은 조회수.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들어와서 2개 글을 볼 수도 있고 3개 글을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회수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문 횟수가 방문자 수. 그래서 투데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현재 한 10시 조금, 밤 10시 정도 조금 안 됐는데, 오늘은 제가 글을 1개밖에 리뷰, 체험단 리뷰밖에 안 올려가지고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반응인 것 같은데, 한 3,500명 정도 들어오셔서, 조회는 그럼 총 몇 개 글을 했느냐?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글을 봤을 수도 있으니까 조회수는 3,908명, 8건이죠, 이제 이거는. 방문의 수는 명이고 조회수는 건이 됩니다. 그쵸? 이것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이렇게 평균 방문의 수라던가 한 사람이 재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이웃 증감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 숫자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냥 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건의 글을 조회하고 나갔구나,
요 정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순위라든가 유입 경로라든가 요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블로그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색이 됩니다. 장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플레이스에서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도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써 있지만 PC로 검색되는 것과 모바일로 검색되는 게 다르게 잡혀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검색이 되었구나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제가 링크를 넣을 때 장소하고 글감은 꼭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이 장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빙이라는 거는 우리 다른 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검색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음도 있어요. 자, 다음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글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에는요. 저랑 스터디하는 한 첫 주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한 2주, 3주 되면 분명 딱 네이버 검색이 더 1위는 당연히 네이버 검색으로 바뀔 텐데,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한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저랑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그러면 다음이 당연히 1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다음에 뜨면 이게 가장 비율이 많으면 저 품질이라던데요. 정말 저 이거 다음 글이 너무 많아요 해서 처음에도 많이 물어보시고 블로그 운영하시는 중간에도 종종 물어보시긴 해요. 그랬을 때는 본인이 키워드 공부를 정확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가 필요한데, 다음은 저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도 있으니까 무조건 다음이 있다고 해서 뭐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전 위에 이미지 검색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통합 검색이 있고 뷰 검색이 있어요. 네이버 통합 검색, 뷰 검색이 달라요. 네이버 통합은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마표 미술놀이 이걸 검색을 하시면 마우스로 쭉쭉 내리면요, 쇼핑 뭐 물건 사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뭐 뷰라고 해가지고 블로거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게 첫 번째 뜨는 게 통합. 다 뜨잖아요. 통합. 뭐 쇼핑도 뜨고 뉴스도 뜨고 지식인도 뜨고 통합입니다. 통합 탭. 그래서 통합 탭에서 검색이 되는 것과 당연히 여기서 검색이 되면 조회수가 정말 가장 많습니다. 근데 뷰라는 건요, 여기 위에 쇼핑,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하고 알게 모르게 위에 어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뷰 검색은요, 바로 이걸 굳이 눌렀을 때, 왜냐면 뷰 검색을 누르면 다 블로거들과 카페 글 두 가지만 딱, 여기는 지금 통합은 다 뜨죠, 종류별로. 근데 뷰는요, 블로그랑 카페 글만 뜨거든요. 그래서 요게 뜨는 것도 충분히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기 10위 안에만 들어도 상위 노출 진짜 잘하신 건데, 통합 탭에 뜨시는 분들은 키워드도 정말 잘 노리신 거고 지수도 높게 관리도 잘하신 거라서 요것도 충분히 잘하신 건데, 이렇게 모바일 버전 또 PC 버전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내가 이 검색이 어제 쓴 단어로 잘 되고 있는지. 일단은 지금 순위가 가장 높은 게 당연히 네이버 통합 검색입니다. 저는 검색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최근에 쓴 글들 중에서 또는 옛날 글들 중에서 좀 순위가 높은 글들, 검색량이 많은 글들이 이런 식의 키워드로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블로그에 들어올 때. 이해되시죠? 이 아기 땀띠를 눌러서 저를 발견을 했다. 다이소 물풍선을 눌러서 저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 단어들을, 우리는 블로거잖아요. 이제부터 키워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각 키워드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유입이 잘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성별, 연령별, 뭐 방문 분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강의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고달프게 조금 안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 보는 방법은 알아야겠죠? 우선은 여기에서 피이웃, 그 다음에 서로 이웃. 그러니까 피이웃은 내가 이웃이 같이 서로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피이웃인데, 이렇게 뭐 피이웃이 몇 명 들어왔고 서로 이웃이 뭐 얼마나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부터, 어떤 분들은 평균 사용 시간이, 그러니까 글을 읽는 시간이 얘가 계산이 되니까요, 평균 3분 15초. 근데 요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서로 이웃들이 더 적게 본다,
뭐 이러면서 대충 보고 나가실 거면 보시지 말아라 라던가 제 체류 시간을 제 시간을 낮추는 뭐 장본인이니까 뭐 그러신 이웃은 저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또는 뭐 공간만 누르고 가시지 마시고 뭐 체류 안 할 거면 공간만 누를 거면 누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한테 체류 시간이든 아니면은 공감을 누르든 댓글을 누르든 만드는 힘은 제 글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끄는 글을 잘 썼다면, 심지어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체험단 어떤 로션 제품을 리뷰를 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잘 썼다면 사람들이 많이 머물겠지만, 사실은 체험단 리뷰글까지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건 그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공간만 누르고 나갔다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느니 저랑 이웃 맺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 하면서 조금 이렇게 깐깐하게 하시는 게 본인이 그게 뭐 성향이 맞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걸 높이실 거면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말리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것까지 세세하게 보면서 내 이웃이 나를 뭐 이렇게 뭐 안 보고 나갔네 뭐 이런 식으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는 내가 재밌고자 하는 공간이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블로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제 글을 봤을 때 뭐 좋아하는 글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체류 시간이 낮다고 하면 제가 좋은 글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문 분석이나 사용자 분석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주로 보는 것은 방문자와 조회수 정도만 체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순위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올린 글들이 어떤 순위로 뜨는지. 왜냐면은 어제 쓴 글이 당연히 최근 글, 일주일 글을 쓴 것들은 최근에 반응이 좋아야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쓴 글 중에 7개, 만약에 하루에 1개씩 썼어요. 그럼 일주일이면 7개가 되잖아요. 7개의 글들이 어떻게 하나도 요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면 제가 너무 그 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라든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패드라 오래 보면 꼭 이렇게 뜨네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순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글의 순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를 하나씩 눌러보시면 아까 유입이라는 게 또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입을 누르셔가지고 내가 노린 그 키워드로 잘 들어오는지, 물론 블로그 초보라면 예를 들어 엄마표 미술놀이, 근데 뭐 물풍선으로 물감놀이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엄마표 미술놀이 되게 센 키워드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분석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셔야 될 텐데, 성장반에서 우선 엄마표 미술놀이가 굉장히 센 키워드예요. 엄마, 뭐 유아, 아기, 뭐 이런 것들, 신생아,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들은 당연히 되게 검색량도 많고 경쟁도 치열해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으로 상위 노출이 어려워요. 근데 물풍선으로는 검색이 된다, 또는 물감놀이로는 검색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입을, 키워드 유입을 보실 때 엄마표 미술놀이는 안 됐네 하시지는 마시고, 초보일 때는 이 노리신 키워드 3개 중에서 한 개라도 검색이 잘 된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점점 더 요 대형 키워드까지, 아주 커다란 키워드까지 유입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 지금 떴네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아기 땀띠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풍선. 이것도 여름이라서 물풍선이 인기가 진짜 많고요. 여기에 지금 다발 물풍선이 조금 영상까지 들어있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갑자기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 2개 중에 하나의 채널이 너무 사람들이 도안을 함부로 외국에서 복사하는 건들이 너무 많아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료 도안 나눔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검색량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거는 갑자기 좀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행이나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게 아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올린 글들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핫하게 그런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상위에 위치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실 때는 자기 글을 계속 쓸 거예요. 내 글.
내 글은요, 어떤 육아 일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공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 취미일 수도 있어요. 내 글을 꾸준히 쓸 거예요. 근데 내 글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핫한 핫플이라던가 어떤 이슈라던가 그런 것들인데, 저는 드라마나 연예인들 이슈를 올리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핫플 핫 이슈가 나나 아이, 육아, 결혼, 어쨌든 우리가 최종 목적은 육아 인플루언서란 말이에요. 또는 내가 드라마나 기록하려고 하는 블로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한테 지금 빛날맘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인플루언서들 뽑는 기준들 중에서 드라마 서평이라고 안 하죠? 드라마 그 리뷰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 리뷰를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저한테 지금 빛날맘 신청해 주시는 대부분은 육아 인프를 노리거든요. 그죠? 그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예인의 핫한 이슈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사고를 냈다 뭐 이런 이슈를 저는 원하지 않고, 제가 아이에 관련된 거, 육아에 관련된 거, 이제 나라는 건 엄마죠. 엄마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일기가 아니라, 아기 지금 사실 수족구도 유행했었고, 장염도 유행했었고,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핫 이슈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과 핫 이슈를 동시에 같이 올려가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핫 이슈만 올렸을 땐 사람이 헛헛함이 와요. 그리고 내 글만 올렸을 때는 조회수라던가 이런 것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조회수가 좀 더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스터디를 하거나 그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블로그 초보자들은 내가 무슨 글을 좋아하는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사실 주제라던가 목표가 처음부터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들 거의 처음에 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터디를 신청하셨어요 물어보면, 수익화. 그러니까 어떤 수익화를 원하시는데요? 수익화 방법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마켓일 수도 있고, 공구일 수도 있고, 또는 스터디일 수도 있고, 강의일 수도 있는데, 전자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건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수익화를 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글을 포스팅을 이렇게 꾸준하게 쓰는데, 본인 스스로 좀 자신감이 올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감을,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글을 좀 빨리 찾고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엄마들이 내가 방문자가 50에서 한 100 정도면 자신감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200에서 300 정도로 끌어올려져야 이게 자신감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스터디를 계속 저랑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본인 쓰는 글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피드백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아이와 여행 간 글을 좀 자주 썼네. 또는 내가 책 리뷰를 좀 좋아하네. 책을 내가 아니면 책 리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책 육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다른 게 엄마 책도 있잖아요. 책 리뷰 중에는. 근데 책 육아하면 보통 아이 책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홈스쿨, 도안 이런 걸 좋아하네. 아니면 나는 리뷰가 편해요. 저는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는 계속 쓰다가 결국 한 달, 두 달 쓰시면서 여기 중에서 조금 더 핫한 반응을 일으키는 글, 내가 좋아하는 글, 그거를 하나씩 나중에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로 보셔야 되는 것은, 그냥 조회수랑 통계 정도랑 보시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글과 사람한테 도움 주는 글과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쓰시다 보면 당연히 가독성, 체류 시간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고, 공감이나 댓글 관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세요.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순위에서 제 글들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봤을 때 제목 계속 쓰면 저처럼 좀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렇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목표가 이겁니다. 내가 편한 글, 내가 편하고 쓰고 싶은 글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글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표에 맞는 글. 수익화라면 수익화, 스터디라면 스터디. 저는 수익화도 노리고 스터디도 노리기 때문에 원고료 받는 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스터디를 위해서 하루하루 알게 된 어떤 블로그 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팁 같은 경우들을 꾸준히 쌓고 있죠. 그리고 스터디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올리고 있고, 소식도 가끔 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표에 따른 글도
다르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하시기에는 어렵지만 가볍게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주제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주제를 누르면요. 여러분들이 쓰신 글이 보통 제가 게시판에 육아결혼으로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책을 쓰시면 저절로 또 문학책으로 잡혀요, 얘가. 그러고 제가 가끔 어떤 상품을 바로 리뷰 링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저절로 상품 리뷰로 적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맛집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이 정하셨을 수도 있고 저도 한때는 책 같은 경우 아기책, 아이 유아책, 교육 학문으로 뒀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육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간인데 월간으로 한번 보시고 지난달도 한번 보시고 지지난달도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저도 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인풀을 노리실지 지금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육아로 인풀로 전향을 하고 싶다면 이 글이 순위가 1위가 돼야 돼요. 맞죠? 그죠? 나는 육아 인풀이 되고자 한다면 이게 1위가 되도록 글 수를 많이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게 많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난 이 글이 정말 좋은지, 그럼에도 육아 인풀을, 육아 주제를 쓰고 싶은지.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육아 인풀이 너무 빡세서 다른 주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확히 노렸을 때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뽑히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글수도 적고 운영기간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 계속 흔들리시거든요. 흔들리는 건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하고자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글수가 적거나 운영 시간이 좀 적으신 분도 있지만 요것도 분명 없지는 않아요. 본인이 책을 쓸까요? 육아를 쓸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교육으로 전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당장 무슨 글을 쓰고 싶고 무슨 글을 써야 재밌는지를 알고 계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을 발행을 하시면서 한 달, 두 달, 한 달이 끝나고 또 한 달이 끝나고 자기 약간 반성, 그러니까 반성이 자기 죄책감을 가지는 반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뭘 좋아했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통계 보는 방법은 여기까지 할게요.